500년 전에 마키아벨리라는 이탈리아 남자가 잘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이제 미건 말직 수준으로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집권자에게 군주의 덕목은 이런 것이니 내가 정리했으니 이 책을 읽고 나를 좀 채용해 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쓴 책이 여기는 마키아벨리 이제 군주론이 되는데요. 일단 군주론을 읽기 전에 정체 형태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주국가가 있습니다. 군주국가는 흔히 말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이 곧 국가다. 이게 군주국이야.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헌군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헌군주정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 헌법이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에는 일본이랄지 영국이랄지 태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입헌군주정 국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화정입니다. 이 공화정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 이 국민의 대표는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주석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형태, 이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군주정,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관한 책이잖아요. 총 26장으로 군주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장을요, 크게 4개 단원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1단원으로 나눈 것은 군주국의 종류, 그리고 이 군주가 주변에 있는 군주국을 획득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영토를 차지를 하는데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토를 다스리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직접 그 지역에 파견돼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이 그 지역에 가 있으면 물산도 모이고 군대도 모이고 모든 행정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점점 발전하게 될 테고, 그리고 그 지역 공무원들이 그 식민지 지역을 함부로 수탈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만약에 볼멘 소리라도 한다 치면 그것이 왕의 귀에 바로 들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왕이 직접 가 있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영토의 거점에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막강한 군대를 파견해라, 이런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가져야 될 반드시 중요한 요소, 군대다. 그리고 군사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요, 군대의 종류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용병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군대. 두 번째가 원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자기 군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기 군대를 양성을 해야지 돈을 주고 사는 용병이랄지 다른 나라가 도와주러 온 원군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출산을 안 해. 그럼 저출산이면은 로마를 지킬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마침 난민처럼 남하하는 게르만족을 받아들여요. 그 게르만족이 오늘날로 따지면 북유럽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부 유럽 이탈리아 사람들과 달리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키도 크고 근육질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용병으로 쓰게 되죠. 결국 게르만족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벌여서 로마가 망하게 돼요. 결국 여기 있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왕이, 국가가 강해지는 방법은 뭐다? 자주국방이다. 전우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12, 13, 1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 사냥을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이요, 사실 조선시대 때도요, 이거 거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지형을 알 수가 있고, 바람, 기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민심의 동태를 볼 수가 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면 이거 완전히 군사훈련이거든요. 끊임없는 사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주론에요, 15장부터 23장까지로 합니다. 여기서는 마키아벨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덕목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현무 씨를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 감각도 뛰어나고 아주 뭔가 군주적 자질이 있는 분 같아요. 전현무 씨가 과연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여기는 군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네네네.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은요. 관용과 후덕함입니까? 인색함입니까?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군주는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편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죠. 두려움을 줘야 된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세 번째. 백성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약속 따위는 저버려도 됩니까? 저버려야지. 전현무는 정확하게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입니다. 왕관을 씌워드리죠. 전현무는 여기는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철혈 군주예요. 자, 근데 현무 씨가 어떤 생각에서 이걸 골랐는지는 모르겠으나 마키아벨리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키아벨리는요,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관우함과 인색함 중에 무조건 인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우하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관리 귀족들한테 여러 가지 물건을 후하게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 백성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서 그걸 주변 관리들한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나눠준다? 이건 옳지 않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나라의 곳간이 채워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주 국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백성과 귀족들이 어려울 때 복지란 이름으로 아니면 상이란 이름으로 그걸 나눠주면 오히려 인색해 보이던 사람이 주면은 10배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인색함을 갖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성군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 이 둘 중에는 두려움을 주는 편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 그래서 뭐 아첨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위급 상황이 오잖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럼 전시에 못 도망가. 왜? 도망갔다는 이 사람한테 죽거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징비록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인자한 분인가요? 무서운 분인가요? 무서운 분. 둘 다예요. 아니 이분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군인들 백성들과 같이 소금 구워요. 못지래요. 맨날 씨름해 난중일기 보면. 같이 술 마셔. 바둑도. 오. 집에도 안 보내요. 계속 자기가 이길 때까지 바둑도 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거든. 그런데 임진왜란 도중에 난중일기 세봤거든요. 형법 집행 건수가 100건이 넘고 그중에 사형이 28건. 이순신 장군은 군유를 어기거나 탈영하는 병사는 직접 참수해요. 분율은 지엄한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무서워서 탈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약속을 지켜야 되냐, 약속을 지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가차없이 약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어떤 예를 드냐면 사자하고 여우의 예를 들어요. 이 사자는요, 힘이 있는데 조금 지혜롭지가 못하죠. 그다음에 여우 같은 경우는 영리한데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신다면 사자의 용기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하고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되고 보니까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사자의 가면을 벗고 여우의 탈을 써서 영리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저 뽑아주시면 제가 여우처럼 영리하게 가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막상 왕 돼 보니까 이 상황이 이 상황 아니거든. 정면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엔 여우의 탈을 벗고 사자의 탈을 쓰고 밀어붙여도 된다. 말 바꾸는 거 임기응변으로 뻔뻔스럽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참 군주다.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인색함을 갖추고 두려움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과단성과 임기응변,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다면 행운의 여신은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